그러니까 내가 하는 치료가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치료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라미네이트 어땠어요? 예뻐지긴 하지만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과도해서 환자분들께서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아가 시려요, 치아가 썩었어요, 떨어졌어요 라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컴플레인트를 많이 호소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얻었지만은 건강은 잃게 됐죠. 내 가족한테 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권할 수 없다 봅니다. 결국 치과계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있냐, 저는 우리 원장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치과계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치과 쪽은 발전해 간다고 봐요. 함께한 10년, 앞으로 10년 강정호 대표는 아주 절친이면서 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내에서는 현재 치과로 가장 치과계에서 성공하신 분이 맞아요. 강정호 대표가 그때 성남 모란시장 근처에서 조그맣게 치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로 진출하고 자기가 이런 미니시 같은 거를 개발 내지 모디피케이션 시키면서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1, 2년 사이에서는 차이가 안 났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니까 참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지만 되게 많이 배우는 저와 그리고 우리 동반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10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니치과 원장 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낯익는 얼굴도 있고 또 낯선 얼굴도 있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저랑 또 이렇게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요. 또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최경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예. 또 제가 생각하는 경영자로서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이 조직을 이끌면서 가는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또 미래를 보는 해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원장님들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우리 실장님들 정말 그 10주년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10주년이에요. 이 과정까지 오기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경호 형 강의를 들었지만은 정말 저랑 가치관이 비슷해요. 예. 제가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남들 임플란트 열심히 할 때 저는 수복 치료 열심히 했고요. 남들 크라운 할 때 라미네이트 했고요. 라미네이트 지금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만든 미니시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미니시가 어떤 진료인지는 아마 대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미니시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환자들께서 오셔가지고 미니시 해주란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직 경기도 쪽은 아직 파급이 안 됐나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 서울권에서 또 강남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해도 참 많았고요. 잘못 이해하신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어떤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신미성을 바탕으로 한 라미네이트 치료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주창하는 것은 결코 라미네이트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라미네이트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긴고입니다. 네. 그 다음 기분 나쁜 거. 라미네이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치료 아닌가요? 네, 달라요.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작의 출발점은 비슷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게 워낙 심미적인 특성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름답게 하는 치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 발전을 했던 게 뭐냐면 초창기 때 심미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료를 계속 발전해 왔다면 다음이 바로 치아 삭제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저희 치과 신념이 뭐냐, 과잉 진료하지 말자, 해 끼치지 말자, 안 아프게 하자예요. 특히 치아에 해 끼치지 말자는 부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내 가족들한테 치료를 하고 나한테 치료를 하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치료가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치료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라미네이트 어땠어요? 예뻐지긴 하지만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과도해서 환자분들께서 항상 당장의 컴플레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아가 시려요,
치아가 썩었어요, 떨어졌어요 라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컴플레인트를 많이 호소해 왔어요.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치과 때문에 치과계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라미네이트 치료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어떤 치료를 했냐면 크라운 치료를 남발을 했어요. 신경 치료도 굉장히 많이 했죠. 치과계의 전반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주목했던 건 뭐냐면 단순 라미네이트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라미네이트조차도 치아에 손상 없이 목적했던 아름다움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어떻게 하면 치아를 안 깎으면서 세라믹으로 아름답게 복구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장비의 발달, 재료의 발달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어요. 잘 알다시피 지금 부각되는 건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대표 주자인 세렉 시스템, 장비의 발달이 계속 가고 있고요. 세라믹을 제작하는 방식도 과거의 소성 방식, 그러니까 구워서, 빚어서 구워서 하는 방식이 아닌 밀링 방식, 물론 주조 방식도 있어요. 밀링 방식을 통해서 세라믹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라믹을 다룸에 있어서 어땠어요? 너무 잘 깨진다. 치성에 굉장히 취약하죠. 너무 잘 깨져요.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올 세라믹 크라운을 제작했을 때 어땠어요? 오버 컨투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을 치아를 삭제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얻었지만은 건강은 잃게 됐죠. 내 가족한테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보낼 수 없다 봅니다. 결국 치과계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있냐? 저는 우리 원장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치과계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치과 쪽은 발전해 간다고 봐요. 결국 니즈에 발맞춰 가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원하는 바예요. 치료가 당연히 안 아파야죠. 빨리 끝나야죠. 그다음에 손상도 없어야 되죠. 결과도 좋아야 되죠. 오랫동안 써야죠. 부작용 없어야죠. 평생 쓰면 더 좋고요. 이런 치료법이 나온다면 아마 어떤 누구도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치료법을 선택할 거라 봅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이 상황이 무한 경쟁 시대에 있고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너무 심한 거 아시죠? 치과도 너무 많고요. 이미 임플란트 같은 경우 레드오션에 들어갔죠. 점점 가격을 싸게 하면서 환자들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진료가 비보험이고 또 보험 시스템 때문에 보존적 치료나 예방 치료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주목을 하고 이 레드오션에 모든 치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설명한 미인 씨는 과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제가 말하는 수복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치아를 단순하게 적게 깎는 신민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닌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수복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미래에는 또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